한기수의 한큐. 네, 오늘도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손실은 줄일 수 있는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비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하고요. 매니저님과 친구가 되고 싶다면 샵 2034로 한규수라고 이름을 적어 보내주세요. 그리고 무료 방송도 준비되어 있으시죠? 예, 오늘도 여접시 무료 방송 준비가 됐습니다. 네. 일단 시장이 이제 단기 조정권에 들어가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약간 무서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반면에 일부 이제 코로나 관련주의 강세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 장세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이 구간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을 좀 잘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관련주들과 그리고 이제 IT 섹터를 중심으로 우리가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오늘 무방 오셔가지고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종목에 대한 전략들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3시 50분 무료 방송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지금 한규수 매니저가 어제 정말 대박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샀는지도 까먹고 있었는데 바로 그 오늘의 이 시총 4위까지 오른 시젠을 저희가 바로 어제 이 시간에 매수했거든요. 네. 당시 소개해 주셨을 때도 시젠을 왜지? 라는 생각에 쳐다봤는데 제가 반성해요. 지금 이렇게 급등한 가격 29.06% 급등하고 있는데 네. 우리 갖고 계신 분들, 시청자분들 우선 축하드리면서 어떻게 전략을 다시 시정해 볼까요? 일단 주가가 이제 장중에 상한가에서 계속 이제 매물을 받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 흐름 자체가 이제 지속될 것인가, 단기적인 파동으로 끝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자, 제가 이제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코로나19 관련주들의 경우는 이제는 일시적인 이슈에 의한 반등이 아니라 이제 실질적인 실적을 보자라는 측면을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더라도 글로벌적으로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납니다. 거기다가 코로나19라는 악재는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LC당초 2분기 정도 선에서 이 진단키트 관련 이제 실적이 천정을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만 시장 생각과는 다르게 3분기에도 실적 개선세가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치가 지금 같은 주가 급등을 이끌어내고 있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주가는 이렇게 장대 양보 세운 모습이죠. 1차 상승이 진행되고 긴 시간 동안의 플랫폼을 형성하면서 본격적인 반등이 막 시작되고 있는 이런 과정입니다. 직전 고점 사상 최고점에서 물량을 받는 모습이고요.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물 출회는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여전히 크고 지금 현재 미국이라든가 유럽 국가에서 경제 재개가 진행되면서 또다시 코로나19가 재확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공포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재료가 살아있다는 측면이겠죠. 결국에 고점 매물을 받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좀 있는 것으로 보이면 됩니다. 다만 단기간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는 부분들 또 변동성이 있다는 측면을 감안하게 되면 이 구간에서는 보여주시게 3분의 1 내지는 절반 정도는 하나 정도는 털어내시는 게 좋겠고 나머지 자금은 일단 5일 이평선 중심으로 추세가 살아있는 선에서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은 유지를 해보실 만한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KM이라고 하는 종목도 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코로나19 관련주로서 마스크 관련주, 방역주로서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중간에 긴 시간 동안에 혼주 장세 기록하고 또다시 강세입니다. 어제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나서도 밀렸습니다만 다시 양봉이 나올 정도로 주가 흐름이 다시 강한 모습이에요. 마스크 관련주뿐만 아니라 이 종목은 방어복을 중심으로 한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기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을 뚫고 매물을 좀 많이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역시 보여주시게 절반 내지는 3분의 1 정도 철어내시고 나머지 정도만 가지고 5일 이평선 중심으로 추세 대응을 통해서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는 이런 전략은 아직은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종목을 더 보겠습니다. 자, 깨끗한 나라. 자, 역시 오리지널 이제 마스크 관련주로 부각이 됐었던 종목이죠. 깨끗한 나라와 이제 모나리자를 여러분께 언급을 드렸었고 주가가 아직까지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만 은근하게 좀 시세가 나고 있는 형태인데 이 종목도 미미하게 반등이 나서고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장중에 고점 갔다가 윗꼬리 달고 조금 밀린 상태인데 직전 고점 물량을 받고 있는데 자, 이 마스크 관련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던 부분들은 일단 내수 쪽에서의 마스크 수요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거기다가 평균적으로 300원, 400원 했던 마스크가 공적 마스크가 지금 5,500원이기 때문에 가격 인상에 따른 실적 급증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여기다가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수출을 허가하지 않은 상태인데 수출 허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하게 되면 결국에 실적 호전 추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깨끗한 연락까지 확인해 봤고요. 혹시 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종목 중에서 궁금한 게 있다면 유튜브 채팅방 열려 있으니까 채팅방을 통해서 문의 혹은 샵 2034 우리 한교수 매니저와 친구 맺고 여쭤봐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본 시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장 마감 딱 45분 남겨두고 있는데 오늘 시장을 좀 정리해 보자면 요 며칠 계속 반복되다가 드디어 힘에 붙였구나 코스피가 그쵸.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자, 오늘 장에 대해서 이제 단적으로 한마디만 말씀 먼저 드리면 이제 실적적으로 방향을 좀 잡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으로 방향을 잡자. 실제로 그 무거운 시즌도 실적 때문에 움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실적이라고 하는 이 포커스는 종목적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신 거 보시면 되겠고요. 네.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는 어제도 이제 한 큐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경계를 좀 강화하자라는 얘기도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장세 조정은 그렇게 뭐 많이 놀라실 만한 것은 일단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자, 일단 시장에 대해서 제가 이제 먼저 말씀 좀 드리게 되면 어제 미국 증시가 밀렸고 국내 증시도 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약간 꺾이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경기에 대한 우려감입니다. 자,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경기가 회복이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경제 재개가 진행되면서 또다시 코로나19가 재확산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공포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으르렁거리는 그런 상태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시장은 거기다 단기적으로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는 단기적으로 오른 상태에서 조정이 좀 나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조정이기 때문에 너무 무수할 만한 그런 단계는 일단 아니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가운데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실적 호전을 바탕으로 강세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섹터를 중심으로 제가 종목의 대한 흐름들을 설명을 드리는데 지수를 보고 지수의 흐름을 보게 되면 종목의 흐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증권시장에 좋은 종목이 많아요. 그러나 그 많은 종목을 우리가 다 들고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종목에 대한 전략을 달려야 되는데 자, 일단 지수가 강세를 볼 때 지금처럼 지수가 조정권이니까 어떻습니까?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IT 섹터가 조정권이죠. 그런 가운데 또 지수가 조정보니까 쉬어왔었던 일부 코로나 관련주라든가 중소형주가 올라갑니다. 바로 이겁니다. 당분간 지수가 이렇게 박스권의 혼주 장세가 나올 때는 이러한 종목 장세가 좀 더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목 장세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해서 높여가시는 이런 전략이 좋겠고 이러한 어떤 코로나 관련된 이슈 관련주들의 반등 장세는 좀 더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것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 이제는 코로나19 관련주라서 모두가 가는 게 아니고요. 시즌을 중심으로 진단키트 관련주가 실적 호전을 바탕으로 갔듯이 실적 호전이 기대가 되는 섹터를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마스크라든가 엑스레이라든가 인공호흡이라든가 이런 섹터를 중심으로 한 또 여타 IT 섹터 중에서도 실적이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중심에 선별적인 반등 장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종목에 대한 관심들 중소형주 쪽으로 포커스 맞추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우지수 그림을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분명히 좀 아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어제도 제가 다우지수 흐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오른 상태에서 옆으로 기어가는 형태가 됐었고 어제 음봉이 나타났기 때문에 당분간 기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박스권 하단에서 중간 바닥을 다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중간 바닥을 다질지는 봐야 됩니다. 하지만 일단 크게 음봉이 두 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감을 유지해야 된다는 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나스닥 일봉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시장의 흐름들도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만 결국에 최근에 나타났던 흐름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음봉이 크게 나타났던 겁니다. 5일 평선을 중심으로 깨졌고요. 11일 평선 깨졌고 큰 음봉을 나타난 경우가 별로 없죠. 이때도 5일 평균선, 10일 평균선 깨졌습니다만 음봉 하나 정도에서 마감이 되면서 바로 회복했는데 이번에 음봉이 두 개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의 조정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너무 공격적인 배팅보다는 약간은 방어적이면서 일부 정도는 현금 비중을 높여주시고 지수하고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중소형주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대응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나스닥의 일봉 차트를 보니까 좀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그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내일장도 조심해 봐야 될까요? 오늘 또 옵션 만기일인 만큼 장 막판까지 눈을 뗄 수가 없고 또 금요일은 항상 주마다 봤을 때 매도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금요일은 참 재미가 없습니다. 금요일 재미가 없어서 금요일장을 보지 마시고 이제 금요일장은 이제 다음 주장을 대비를 한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보시는 게 좋아요. 주식하시면서 내일은 장이 어떻지, 내일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힘들죠. 네. 그래서 내일 하지 마시고 내일은 다음 주를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 다음 주는 이달 말 그렇게 길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좀 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럼 그래도 저희는 내일의 한 수예요, 이름이. 내일의 한 수 어떻게 정해오셨나요? 자, 내일의 한 수는 개별 종목 장세로 정했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개별 종목 장세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로 봤을 때는 좀 지루한 싸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약간 지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지루한 가운데서도 이제 기간 조정이 얼마만큼 나오느냐 내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걱정은 안 합니다만 네. 하방에 대한 압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너무 무수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하방의 압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정말 현실화되거나 했을 때는 하방에 대한 압력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너무 공격적인 부분보다는 약간은 좀 조심스러운 접근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걸 먼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일단 단기적인 조정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약간은 방어적으로 하자. 그래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추격 매수하는 그런 전략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그리고 좀 안전한 종목 쪽으로 매집을 하는 천천히 매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고요. 지수가 이제 이렇게 기간 조정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게 되면 역시 상대적으로 이제 가벼운 종목들이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역시 중소형주들 또 코로나19 관련주를 중심으로 한 순환 반등은 계속 이어질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관련주들 내에서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분명히 남아있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 종목에 대한 관심들을 좀 높여가시면서 그들 종목을 주시는 순환 반등을 이용한 단기 매매 정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들 종목군들이 대표적으로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실적주. 일단 실적주라고 하는 부분들은 엑스레이라든가 그다음에 마스크 관련주가 대표적인 종목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 코로나 관련주들 중에서 만약 신약 개발 관련주라든가 백신 개발 관련주 이런 종목군들은 실적이 지금은 나오지 않죠. 신약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갔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은 없기 때문에 이들 종목은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신 개발주라든가 치료제 개발 관련주라든가 이런 종목은 건들지 않는 게 좋겠다는 측면이고 그래도 눈앞에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섹터들은 그래도 뭐 엑스레이 관련주라든가 마스크 관련주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런 섹터를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그런 쪽으로 좀 보자라는 측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변동성 지수 그림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일명 공포지수라고 하는 빅스 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미국 뉴욕 증시가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대바닥권에서 한순간에 33.04포인트까지 폭등을 했습니다. 그만큼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 증시가 밀렸던 부분들은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경기 재개에 따라서 코로나가 재확산되지 않을까, 그리고 파월 의장이 경기 회복세까지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걱정된다는 그런 멘트들, 이런 것들 때문에 공포지수가 각각이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될지는 아직은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미중 간의 무역 분쟁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시장 자체가 급격하게 무너지는 그런 가능성은 높지 않으니까 어차피 주식은 확률 싸움입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높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무사할 필요는 없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개별 종목 장세, 그러니까 확률 싸움이면은 종목도 잘 골라야지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100%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그렇죠. 0%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선보이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큐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떤 종목이죠? 자, 오늘 한 큐 종목은 DR텍이라고 하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DR텍이요? 저희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나요? 아마 처음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 네. 이 회사 설명부터 들어봐야겠어요. 지금 DR텍도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이에요. 네. 지금 코로나19 관련주들이 그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졌습니다. 뭐 이제는 뭐 맞아요. 음식료 관련주들도 코로나 관련주로 이제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숨겨진 코로나19 관련 수혜주를 찾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DR텍이라고 하는 종목은 이제 엑스레이 디텍터라고 하는 제품을 생산업체인데 지금 DR잼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DR잼이라고 엑스레이 생산업체인데 이 회사의 주가가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DR텍이라는 종목은 엑스레이 평판 디텍터를 생산업체인데 디텍터라는 건 뭐냐면 엑스레이로 사진을 찍게 되면 그 찍은 사진의 영상을 볼 수 있게끔 전환해주는 그런 장치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엑스레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러한 엑스레이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디텍터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 디텍터를 중심으로 휴대용 디텍터도 있는데 이 디텍터를 중심으로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그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출 증가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현재 공장도 100% 정도 풀가동하고 있을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못 올랐죠? 못 올랐습니다. 자, 현재 주가는 그렇습니다. 차트를 제가 길게 늘려왔는데요. 굉장히 장기간을 걸쳐서 횡보세를 기록했던 종목이에요. 이랬던 종목이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밀렸습니다. 밀렸고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잠잠해져서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리입니다. 다른 종목들은 벌써 이만큼 올라갔었죠. 근데 얘는 주가가 거의 못 올랐죠. 여기다 가격대가 지금 2,000원 초반 내지는 2,000원 하단 정도에 있는 종목인데 액면가가 이제 100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이 좀 낮아 보입니다만 액면가 100원짜리고요. 그렇다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나쁜 종목은 아니죠. 결국에 실적 성장 가치가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의 반등세가 좀 더 나올 수 있고요. 추세적으로도 고점 돌파 후에 눌림을 주고 지금 반등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하게 반등 나왔다가 윗골이 달고 물량을 받고 있는데 이 구간
물량을 받으면서 추가적인 반등세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코로나 관련주들 중에서 철저하게 실적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길목을 잡고 잡아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은 자, 3시 오늘부터 해가지고 내일까지 조정치마다 매수 전략을 한번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목표가는 이제 저가주기 때문에 너무 높게 잡으려고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변동성이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제가 목표가를 2,400원 정도 박스권 상단 정도까지만 제가 일단 1차적인 목표가 2,400원 정도를 잡아드리고요. 자, 손절가는 1,35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2,400원, 손절가는 1,350원으로 디알텍 소개해드렸습니다. 참 코로나19 관련주들이 많은데 그 안에서 아무거나 사면 안 됩니다. 그쵸. 잘 골라서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한교수 매니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